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 춘향전의 고장이죠. 그리고 지리산 아래에 있는 이제 그 남원에서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브라보 마이너리티라는 블로그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동영상에서 이제 동영상으로만 말로만 알려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나 뭔가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제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요. 이제 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나중에 제 블로그도 한번 찾아주셔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자료들이나 데이터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이제 저한테서 종초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식초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나 아무런 지식 없이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발효액에 종초를 부으면 식초가 될 줄 알았다느니 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액에 그냥 종초만 있으면 그 종초를 붓기만 하면 식초가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식초의 정의 내지는 이제 식초가 만들어진 과정과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식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에 대한 개념 없으신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또 이제 종초를 구입하신 분들도 계속 식초를 만드는 법을 궁금해라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계속 힘들게 어렵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들도 힘드시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저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종초를 구입해서 과일 식초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넓고 깊이 그리고 이제 좀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식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찾아주시고 혹시 봐주셔서 어쨌든 식초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이니까요. 뭐 당장 뭘 하기보다는 제가 뭐 이제 이야기가 하나 가지고 이제 살살 입도 풀 겸 뭔가 이제 처음엔 항상 어렵고 낯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도 풀고 입도 풀 겸 나중에 제가 이제 막걸리 식초 만드는 동영상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산청에 계신 할머니가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딱딱하고 뭔가 이제 공식이나 무슨 뭐 어려운 용어들로 시작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정도로 간단히 시작을 하고 다음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계신 스님이실 거예요. 스님이신데 유튜브 저 뭐 구독을 해놓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이제 그분께서 제가 이 동영상도 올리면 혹시 한번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산에 계신 스님 한 분께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보통 절에 계시면 산속에 계시니까 맑은 공기 뭐 맑은 물 옆에서 생활하시니까 이제 호흡기나 기관지가 다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스님께서는 호흡기가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관지가 태생적으로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분께서 이제 개복숭아를 좀 주셔서 그 개복숭아를 식초로 만들어서 복용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절에서 수행만 하시는 분이니까 뭐 술이 만들어지고 식초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식초를 좀 만들고 싶으니까 식초 만드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개복숭아 양도 많지 않고 하니까 식초 양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실패 없이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스님께 알려드리고 식초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간단히 한번 들어가 주세요. 일단은 그 스님이 한 20kg 정도 되는 개복숭아를 이제 받으셨다고, 지인분께. 그 개복숭아를 이용해서 이제 식초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셔서 양을 좀 많이 만드셔서 오래오래 드시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면 발효액을 만드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일을 이용해서 바로 와인을 만듭니다. 술을 만들죠. 과일로 만든 술. 그래가지고 그 술을 다시 식초로, 과일 식초로 만드는데, 그 스님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없으시고 양을 좀 많이 불리기를 원하셨으니까 이제 쉽게, 그리고 이제 실패 없이 만드시는 방법으로 일단은 발효액을 만드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복숭아 같은 과일, 개복숭아나 매실, 그리고 살구, 복숭아, 그런 과일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런 과일들은 씨가 굵고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양에서 차지하는 씨의 부피가 크죠. 뭐 한 15%? 10%, 15% 너무 많나? 여튼 그렇게 씨가 큰 과일들을 핵과라고 합니다. 핵과. 그런 핵과류 과일들은 발효액을 만들 때 설탕하고 1대1로 넣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나중에 그 씨만큼의 부피는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껍질도 좀 버려질 테고 과일의 섬유질도 버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그 과일에서 어떤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그 과일이 품고 있는 수분의 양, 그 과일 전체에 담겨 있는 수분의 양은 보통 80% 정도, 일반적인 과일들이. 근데 핵과류는 그보다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씨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핵과류를 이용해서 발효액을 만들 때는 50브릭스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몇 잔 마셨더니 신트림이 좀 나네요. 네,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 개복숭아 10에, 그러니까 1대 설탕을 0.8, 그러니까 개복숭아나 매실, 살구, 복숭아 같은 그런 과일들로 발효액을 만드실 때는 그 과일 무게의 80% 정도 설탕을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50브릭스 전후, 뭐 작으면 49~8브릭스, 또 많아도 51~2브릭스를 넘지 않는, 거의 경험적으로 보면 50브릭스 정도의 발효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께도 그렇게 개복숭아 1에 설탕 0.8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발효액을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개복숭아가 20kg면 8이면 0.8이면은 16kg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겠네요. 꽤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섞어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한 달 정도를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면 과일에 있는 유효 성분은 얼추 빠져나옵니다. 뭐 매실 발효액을 만들 때도 매실씨에 뭐 약간 해로운 성분들, 청산가리 성분, 뭐 아미그달린이라고들 하던데, 그런 게 있어서 뭐 오래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 두고 이제 매실을 걸러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달 정도만 두셔도 그런 유효 성분의 뭐 96~7%, 7~8% 정도는 거의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100% 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100%를 빼자고 했다가 괜히 그 씨에 들어있는 조금이라도 이제 안 좋다는 그런 성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만.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은 그 여름, 봄, 여름, 가을 그 짧은 계절 안에 발효액, 술, 그리고 식초까지를 완성해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만 발효액을 만드십사. 설탕을 이용해서 발효액을 만들고 그 삼투압작용으로 해서 개복숭아 안에 있는 그런 유효 성분들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정도 개복숭아 발효액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그 안에 개복숭아를 버리고 이제 그 발효액을 이용해서 이제 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저를 이제 즐겨찾기나 구독해 주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막걸리 식초,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서도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50브릭스 정도 되는 발효액을 이제 24브릭스 정도 되는 당분으로 이제 낮춰야 됩니다. 당도를. 24브릭스 정도가 과일 와인을 만들 때 최적의 어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만드는 당도인데, 그 50브릭스 정도 되는 발효액을 24브릭스 정도로 만들려고 그러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0브릭스 정도 되는 발효액에 그만큼의 양, 동량의 물을 섞어주면 그 당도가 25브릭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량의 물을 섞어줬으니까요. 그 25브릭스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발효액 내지는 그 개복숭아와 설탕이 합쳐진 그 액에 효모를 투입해서 개복숭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스님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개복숭아 발효액에 동량이 되는 물을 섞어서 이제 양을 2배로 늘리는 거죠. 그리고 당도는 2분의 1로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24브릭스 정도, 이제 계산상으로는 25브릭스가 나오겠습니다만 24브릭스나 5브릭스 정도를 만드셔서 거기에 이제 효모를 투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모요. 과일 와인을 만들 때 뭐 누룩을 쓰면 안 되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곡물로 되는 그런 전통 술은 누룩을 쓰는 거지만 곡물에 과일 식초나 과일 와인을 만들 때는 효모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과일용, 와인용 그런 효모를 쓰셔야 되는 거지, 누룩을 쓰게 되면 그 과일 와인이나 식초 맛에서 이제 약간 그 누룩의 쿰쿰한 그런 맛이나 향이 별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발효액 25브릭스 정도가 된 발효액에 효모를 투입해서 이제 개복숭아 와인을 만들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인을 만드는 방법도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것도 한 달 정도를 발효시키면 좋습니다. 2주 정도 보통 발효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 와인에 잔당이 좀 남게 됩니다. 잔당. 그러니까 미처 발효되지 못한 당분들이 남게 되고, 그런 잔당이 있는 상태로 식초를 만들게 되면 그 셀룰로스라고 하는 약간 젤리, 투명한 젤리 같은 뭐 우무 같은 그런 초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초막이 생겨도 뭐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 근래 TV를 보니까 그걸 뭐 사과 초모 식초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젤리 같은 투명한 막이 생기는 것을 뭐 좋아라 하시고 일부러 막 그걸 찾으시던데, 그것은 뭐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B급입니다. B급. 그러니까 그런 두꺼운 젤리 같은, 투명한 젤리 같은 그런 막이 안 생기는 게 좋고요. 그러자면은 그 와인에 남아있는 잔당을 얼추 안 남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안 될 정도, 뭐 2, 3주 만에는 발효가 얼추 끝납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은 더 뒤에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만든 개복숭아 와인의 이제 도수가 24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효모를 투입해서 술을 만들게 되면 그 절반 정도 되는 알코올 도수를 가진 이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긴가민가 무슨 소린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답답하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니까 답답하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뒤에 가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50브릭스, 24브릭스, 그리고 알코올 도수 12도, 6도 그런 것들이 뭘 말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올려둔 막걸리 식초 편에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강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24브릭스의 당도를 가지고 그걸로 술을 만들게 되면 그 절반 정도 되는 대략 12도 도수를 가진 개복숭아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12도 정도 되는 개복숭아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좀 독하기 때문에
거기다 종초를 투입한다고 해도 바로 식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식초가 만들어지는데 적당한 알코올 도수 6도에서 한 9도 사이 6도에서 한 9도 사이 되는 알코올 도수로 이제 알코올 도수를 좀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발효액의 당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을 좀 넣어 줬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저희들은 가수를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을, 그 알코올 도수를 좀 낮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또 가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2도짜리 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12도짜리 와인을 한 7도나 8도 정도 알코올 도수를 떨어뜨리자면 동량은 좀 위험하고 한 70%나 뭐 80%가 좀 80%도 괜찮겠습니다만 70%나 80% 정도 되는 물을 또 가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7도나 8도 정도 되는 도수를 가진 와인이 되죠. 그 이제 개복숭아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7도나 8도 정도의 알코올을 가진 술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종초를 부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종초를 부어주고 이제 식초 발효, 초산 발효, 이제 호기성으로 하는 건데, 그 발효를 해주면 이제 비로소 개복숭아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제 뒤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 중에 그 당도나 알코올 도수가 가진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관심도 좀 가질 수 있게, 그리고 호기심도 좀 가지고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개복숭아를, 그 스님의 경우에 개복숭아는 핵과류니까, 씨가 큰 핵과류니까 그 개복숭아 양의 80% 정도 되는 설탕을 섞어서 50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지는 발효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효액을 다시 그 발효액이 완성되면 그 발효액의 동량이 되는 1대1 비율로 가수를 해줍니다. 물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25브릭스 정도로 당도를 떨어뜨리고요. 그렇게 당도가 떨어진 발효액, 그 개복숭아의 유해 성분이 추출된 액에 효모를 투입합니다. 효모는 효모균이고 술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이제 전통주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는 누룩을 쓰는 거고요. 이런 과일 와인을 만들 때는 효모를 그냥 따로 이제 시중에 파는 효모가 있습니다. 와인용 효모. 그 효모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4브릭스, 25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진 액에 효모를 넣어서 술을 만들면 그 절반 정도 되는 알코올 도수를 가진 12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는 과일 와인이 되고, 그 12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로는 식초를 만들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한 70% 정도의 물을 또 가수를 해서 7도나 8도 정도 알코올 도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에 종초를 부어서 초산 발효를 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개복숭아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놓고 다음 편에서 왜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지, 또 그런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도나 알코올 도수가 지니는 의미가 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풀기 차원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편에서 더 이제 자세한, 그 이제 진짜 알아야 될, 좀 알려드리고 싶은, 아시면 좋을 그런 기초적인 개념이나 용어 같은 것들로 다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